안녕하세요. 저는 천신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세월을 보면 IMF를 겪었던 적이 있죠. 그때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서 금온두기 막 운동해서 뭐 집에 있는 애 돌 반지부터 시작해서 가락지부터 막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통령님의 지혜가 좀 있었어. 그걸 활용을 해서 잘 넘어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 빚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올리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분도.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위기가 또 오게 생겼어요, 여러분. IMF 제2탄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 시세나 환율이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봤을 때 달러나 너무나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약간은 지금 이제 문틈이 살짝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물가 대비도 너무 물론 전쟁 때문에도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경제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원래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협력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랑 좀 우회적으로 손을 잡고서 협력하고 좀 우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기가 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2022년, 23년도에 만약에 이런 IMF가 제2탄을 터진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의 그 현존의 국회에 있었던 몸이나 나라의 세계적인 이런 거나 인정하시는 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래요. 임기가 얼마 안 되셨죠. 아직 적응도 안 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신경을 쓰고 또 보강을 하고 이래야 되고, 누군가가 법조인으로 꼽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서민들이나 이런 게 다시 한번 IMF 이래서 2023년도나 이렇게 터진다고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되게 흔들릴 것 같아요, 국민들이. 왜냐면 그때도 굉장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면 굉장히 똘똘똘 뭉치는 기운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쟁도 겪고 막 힘든 거를 너무 겪어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게 또 온다 그러면 그때 IMF 때도 막 중소기업부터 해서 만약에 난다긴다는 대기업도 나가 떨어졌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서민들 또한도 이거는 죽으라는 거지. 물론 살 사람들은 살겠지만 또 밑에 있는 하류계층에 있는 중상층 이런 사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중상층도 거의 없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자, 서민 아니면 대기업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더 이렇게 있는 거고, 솔직히 중상층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좀 오래됐답니다. 왜냐면 평민이 있으면 중상층이 있어야 되고 대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 아니면 서민, 중상층은 지금 소부로 몇 프로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상층도 요즘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시국에 IMF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번 겪게 돼서 터진다 그러면, 그래서 나라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대통령님도 지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좌파 우파 따지고 너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따질 게 아니라 조금 이런 걸 좀 돌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갖다가 조금 경제든 뭐든 외교든 이런 거를 더 서포트를 해서 예를 들어 법조인을 세울 게 아니라 좀 경험이 많은 그런 걸로 해서 이 위기를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을 쏘든 뭐든 나라의 교로에 있어서 자꾸 적자가 나고 요런 게 자꾸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자꾸 이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그런다 그러면 뭐 IMF가 달리 있겠습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은 점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며, 솔직히 지금 물가는 계속 상승에 대비하는데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미미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러니, 왜냐면 훗날 저는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2의 IMF가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걸 다시 또 뭉쳐야 되는지, 또 그런데 그러면 제왕이라시는 분들이 또 머리를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떻게 또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IMF 오기 전에 막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도 그런 거를 외교도 뭐든 신경을 조금 더 쓰시고, 또 그 부서에 맞게 지금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이걸 넣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이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아는 이런 교수든 박사든 또 정치에서도 또 이런 걸 많이 해봤던 이런 분이든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제2의 IMF가 오다 보면 솔직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요. 왜냐면 IMF 때도 돈 많으신 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버셨대요. 근데 서민들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서민들은 없으면 더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없으면 막말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회사 일만 해야 되는데 밤에 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고, 막말로 노가다 가서 판자떼기라도 주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지 저희도 행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또 저희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요런 이 IMF가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린 우리 대통령 부부 내외가 3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도 지금 자꾸 대통령이 되시면서도 이렇게 시끄럽고, 2022년, 2023년도에 만약에 이런 일이 빵 터졌을 때 어느 누구도 감당을 못하게 되고 생활은 점점점 힘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당연히 없으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될 것이고, 또 밑에 있는 일은 중소기업이든 안 그러면 좀 대기업이어도 뭔가 수출해서 적자가 자꾸 난다 그러면 솔직히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라 전체 총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지, 제가 그분을 싫어하거나 음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나 왜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IMF가 온다 그러면 제일 타격이 있는 건 밑에 있는 하층이라는 거, 하류층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뭐 사업을 하든 저희 같은 경우 서민들도 집을 살 때 다 대출을 끼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있잖아, 파산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이고, 앞으로 제2의 IMF가 또 터진다 그러면 정말 이게 불행이 아닌 불행이고, 아마 이분의 대통령님이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국민들이 다 받는다는 거, 그걸 염두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2의 IMF에 대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0으로 보지만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정말 많이 대기업, 뭐 짱짱한 대기업 말고는 그 밑에 있는 어설픈 대기업들도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약간씩 전부 다 이런 거 저쪽에는 좀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 쪽에서, 왜냐면 흑자를 봐야 되는데 적자가 자꾸 나오게 되면 그분들도 힘들어지다 보면 어떻게, 옛날처럼 어떻게 돼요? 명예퇴직하라고 그러고 사람 섞어야 됐어요. 왜? 돈이 안 났는데 어떻게 사람을 계속 수용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터지기 전에 알고서 막고, 지금 누군가를 막 꼽는 게 아니라, 내 집 사람을 꼽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걸맞는 사람을 넣어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조금 활발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걸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IMF가 안 터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저도 간곡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대출금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누구나 마찬가지 빚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빚도 없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러니까 요 일이 터져서 저희들도 진짜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놔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시점이 오는 것보다 저희가 그걸 2번은 안 겪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023년도나 내년 수입부터 정말 터질 수가 있다는 거, 그걸 염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라를 자꾸 적대적으로 만들지 말고 화합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5위권 뭐 많이 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물론 많은 발전을 했지만 그 밑으로 더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집 살 때 참 무섭죠. 근데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할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먼저 사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다 싶을 때는 지금은 잠시 잠깐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투자나 이런 거는 조금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계 이런 것들도 요즘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 작전을 하고 있는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성심성의껏 하셨으면 좋겠고, 재미로만 조금 하세요, 여러분. 나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